도마방수는요, 무조건 그 파란색 있잖아요. 그 유튜브나 SNS 나오는 거 파란색 그걸로 무조건 해주세요. 좀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.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굉장히 좋은 방수제죠. 욕실 리모델링이나 뭐 주방 이렇게 물을 쓰는 공간에서 설비 공사를 할 때 바닥에 방수 공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, 여기서 도막 방수. 이 도막 방수는 뭐 거의 대부분이 안 하지가 않죠. 거의 모두 하죠. 근데 이 도막 방수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설비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냥 일반인 분들도 쉽게 자재를 구매해서 쓱쓱쓱 발라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작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. 뭐 그만큼 실제로 그런 자재의 성능이 훨씬 좋아졌고 방수 효과도 뛰어나고 또 작업하는 작업성, 작업 방법도 훨씬 용이해졌다는 뜻이겠지. 근데 이렇게 도막 방수제랑 붓하나를 사서 그냥 쓱쓱쓱 쫙 이렇게 방수제를 발라줬는데 누수가 된다거나 방수층이 잘 접착이 안 돼서 들뜬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,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. 이게 유튜브나 어떤 다른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도막방수 작업의 좀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, 이 방수제 사서 그냥, 뭐 쉽게 딱딱, 그냥 붓으로 찍어서 쓱 바르면 다 되겠네. 라는 그런 좀 위험한 생각을 오늘은 좀 바꿔보면 어떨까?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막방수 작업을 하기 전에 좀 우리가 꼭 해야 할 해야 할 작업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. 보통 이제 우리가 욕실이나 주방 바닥에 이제 물을 쓰는 공간에서는 방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랑 미장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막 방수를 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. 근데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고 나면 양생까지 다 끝나면 도막 방수를 하게 되는데, 도막 방수를 하기 그 전 단계, 시멘트 액체 방수를 양생을 끝내고 도막 방수를 하기 바로 전 그 텀이 있는데, 그 텀에 다른 공정들의 작업자들의 출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해놓은 그 방수층을 밟게 되고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해놓은 그 방수층에 충격이나 외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. 그리고 추가로 양생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환경, 뭐 날씨, 습도, 아니면 그 현장의 상태,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그 양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미흡하게 될 수도 있게 되겠죠. 자,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도막 방수를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.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탕면 청소랑 정리 작업. 근데 사실 말이 뭐 바탕면 청소 그냥 바닥을 무조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. 딱 그 얘기 쉽게 말해서. 이제 동학 방수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면에 그 방수제로 이제 막을 형성을 해서 방수층을 만들게 되는데, 이 바탕면에 방수제를 바르는 바탕면에 이물질이나 먼지가 많게 되면 당연히 그 방수제가 그 바탕면에 접착할 때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이거를 내가 발라서 이 도막 방수의 막을 여기다 갖다 붙여서 잘 부착이 되게끔 접착이 시켜야 되는데, 똑같죠. 우리가 풀칠을 해갖고 종이를 붙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먼지가 많거나 이물질이 붙어 있어. 그럼 풀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잘 안 붙고 나중에 금방 떨어지겠죠. 근데 가끔 이 상태에서 그냥 먼지가 있어도 그냥 발라버리고 나중에 양생이 다 됐네? 라고 겉면을 딱 봤는데 양생이 실제로도 잘 돼 있어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겉면은 손에 안 묻어 나올 정도로 아주 바싹 잘 말라 있을 테지만 그 속 안에는 접착력이 떨어진 상태로 돼 있고 실제로 양생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바탕면 청소 뭐 정리라고 했는데, 어쨌든 내가 방수할 면을 처음에 가장 깨끗하게 먼지 한 톨 없게끔 청소를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하면 빗자루로 쓸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진공청소기 혹은 집진기를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먼지들, 뭐 잡다한 쓰레기부터 미세한 먼지까지 다 빨아들여서 바탕면이 접착하기에 제일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, 시멘트 액체 방수가 완전하게 양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죠. 균열이 일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파일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래요.
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열 보수 작업을 해주는 거. 두 번째, 균열 보수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다. 여기 이제 코너 부분까지 테이핑 작업으로 도막 방수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. 그 균열 보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너 테이핑으로 그 해당 방수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, 그 방수제를 하기 전에 균열 보수에 사용이 되는 균열 보수제를 따로 구입을 해서 그 부분들을 보수 작업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, 또 우레탄 실리콘을 이용할 수도 있고, 이거는 현장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. 근데 보통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제 크랙이 간 부분들, 균열이 간 부분들을 이제 보수를 해주거나, 테이핑을 이용해서 균열 보수제를 발라주거나,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충분하다고 는 생각을 해.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바닥면 정리 청소,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을 깨끗하게 진공 청소기로 먼지 한 톨 없이 싹 빨아들여라. 그리고 두 번째, 시멘트 액체 방수 양생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균열에 대해서 보수 작업을 꼭 해줘라. 이 두 가지만 솔직히 꼼꼼하게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는 도막방수제 그냥 뚜껑 열고 붓 찍어서 쓱쓱쓱 얇게 꼼꼼하게만 발라주면 완벽한, 너무 튼튼한 방수층을 효과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봐. 이거는 뭐 아덱스나 마페이 이제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현장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? 저렇게 해도 되나요? 라는 것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었어.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, 아무리 방수제의 성능이 좋게 나와도 그 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, 크랙이 가 있는데, 균열이 가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발라버리는,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방수제여도 당연히 그거에 대한 효과는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 품질과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.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, 아무리 성능이 좋고 효과가 좋은 방수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, 방수하기 전에 바닥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는 거, 그리고 바닥면에 혹여나 균열이 가 있다면 그 균열을 한 번쯤 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막 방수제를 도포해야 그 방수제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고 그 품질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.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좋아요를 좀 눌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신이 나서 내가 좀 더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